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엄청 열받은 일이 있네요. 제가 제 건데 제 개인 거예요. 개인 거 이렇게 나왔는데 건강보험료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건강보험료 폭탄. 건강보험료 폭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그래서 납부무자 임동성 이렇게 가 나왔네요. 2019년 10월 요금이 142,230원이에요. 2019년 11월이 226,650원 뭐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 올랐나 봤더니 220, 650 빼기 142, 230 78,420원 이렇게 쟀고 142,230원으로 했더니 55%가 올랐습니다. 55%. 근데 이게 55%만 오른 게 아니에요. 월초에 월초에도 한 40 몇 프로인가 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1년 사이에 하여튼 10만 원 넘게 100% 이상 이렇게 100% 이상 이렇게 얘들이 얼마나 뭐냐면은 공단에서 여기 지금 민주당의 그다음에 행정부 청와대 애들이 청와대에서 정부를 집행하는 애들이 얼마나 주먹구구시로 운영하는지를 아냐면 제가 이 고지서를 처음에 딱 왔었을 때 올해 한 3,000원인가 4,000원을 깎아줬어요. 그래서 야 서민을 위한 정부구나 좀 깎아줬나 보네. 그래서 뭐 평가도 안 하고 뭐 그런가 보다. 근데 갑자기 또 한 2달인가 있더니 고지서에다가 해가지고 왕창 올렸어요. 몇만 원을. 그러면 그렇지. 해프게 뻥뻥 썼는데 뜯어가겠지. 그때 신문에서 수조원 뭐 적자가 나네, 건강보험공단 날라가네, 뭐 이게 신문에 계속 날라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 연말이 되니까 또 이렇게 올렸어. 그래서 결국은 고지서가 변경됐다는 고지서를 저는 올해 한 해만 무려 3번을 받았어요. 3번을. 3번을 받아서 결국은 100% 넘은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떠신가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공석에서는 말 안 하는데 사석에서는 빨갱이라는 말이 이게 튀어나옵니다. 제 주변에도 빨갱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있고요. 손님들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한 것 아니냐. 헌법 노무현 정권 때 재산세 막 100%씩 인상시켜서 그거 다 유언법률 소송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졌잖아요. 그런데도 이 용어를 하는데 이렇게 100%씩 인상시키는 게 말이나 되겠냐. 그리고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올해만 100% 인상시키겠냐야 이놈들이. 내년에도 100% 인상시키면 2년 말에 400% 인상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 또 인상시키면 어떻게 그 다음 연도에 3년 차 때 또 100% 인상시켜버리면 800% 인상 200%, 400%, 800% 되네. 이거 어떻게 인상시킬지는 알 줄은 자 없겠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더민주당의 권리당원입니다. 근데 뭐 그런 행사에 가지는 않고 그냥 더민주당 권리당원 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민주당원에 가입해서 그냥 당비만 내면 6개월인가 1년인가 되면 하여튼 권리당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호남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계속해서 투표를 많이 해왔었고요. 아닌 경우는 또 이제 무소속도 찍어드리고 했었는데 다음 정권 때는 민주당이라면 절대 안 찍어주려고 그럽니다. 정말 욕 나옵니다. 뭐 하는 짓거리가 왜 이런 짓거리인지 자영업자들 다 죽이고 소상공인들 다 죽이고 뭐 이런 전략이에요. 뭐 해놓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 전략이라는 게 뜯어다가 소득 3분위, 4분위, 5분위자들한테 뜯어다가 1, 2분위자한테 주겠다. 마인드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경영권 부정.
대기업 경영권 부정이나 중소기업 경영권 부정이나 소상공인 경영권 부정이나 마인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 때도 파리바게트 그런 사건들을 보면 경영권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프랜차이즈가 뭔지 법도 모르지 그런 식의 하는 이걸 보면 아주 진짜 욕이 절로 나옵니다. 여기 오늘도 신문에도 보시면 오늘도 신문이거든요. 근데 공동명의 집 때문에 수십만원 건보료 따로 내야 하는 주부들 한번 여기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공시가 올라 피부양자 주기준 탈락. 서울 서초구에 사는 주부 박모씨 다음 달부터 40만원쯤 건강보험료를 물게 됐습니다. 원래는 직장 다니는 남편이 피부양자였는데 남편과 공동명의인 아파트 공시가 가격이 지난해 15억 원에서 올해 19억 원으로 급등했어요. 그랬더니 150만원쯤 금융소득은 그대로인데 아파트 지분 50%에 7억 5천만 원에 9억 5천만 원으로 올라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강화한 피부양자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를 맞추지 못하게 돼서 이달 고지서가 종합부동산세 323만 원, 지난해 152만 원 배이고 종부세가 배야. 재산세는 630만 원인데 240만 원쯤 올랐어. 정부가 서울 부동산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자산가들은 보유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났어. 우선 다음 달부터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부양자 가운데 수십만 명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건보료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연소득이 3,400만 원을 넘거나 재산가표가 5억 4천만 원, 공시가격 9억 원, 시가는 약 13억 원을 넘고 소득이 연 1,000만 원보다 많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고요. 재산이나 소득이 올라 매달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람은 피부양자 1,951만 명 가운데 45만 명이에요. 다음으로 매년 11월이면 기존 자산가야들이 금액이 커진 지역가입자 대상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돼요. 연간 공시가격이 올라 내역이 반영되기 때문에 최모 씨 63세 부부 경우 월 90만 원의 연금이 소득이 전부인데 서울 마포구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이달부터 20만 원 부동산세를 내. 내 소득이 90만 원이야. 근데 이거 보죠. 아파트 공시가격이잖아.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부의 연금 소득이 90만 원이야. 소득이 지금 90만 원 소득이 전부인데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이달부터 매달 20만 원 종부세. 매년 20만 원 종부세 내고 내달부터 17만 2천 원 건보료를 내야 돼. 90만 원 받아서 17만 원 내야 돼. 매년 공시가격에서도 상승분이 반영돼. 기존 지역 가입자가 758명인데 259만 명이야. 공시가격 상승에 지난해 소득 상승 보험료 부담이 7.6% 늘어났어. 열받아서 하나도 안 빼고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소득이 이제 들쭉날쭉하고 있는 집을 잡고 있는 땅을 잡고 있는 자동차를 잡고 왜 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지 모르겠어.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해야지. 너 자산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뜯어가겠다는 그 발상 자체부터도 아주 기분 나쁠 뿐더러 어떻게 고지서를 사람들이 당신한테 고지서 내면 10%나 20% 인상하면 그게 받아들이지만 100%씩 인상하면 누가 받아쳐드리냐고. 어떻게 이따위 방식으로 운영한 새끼인지 모르겠어. 빨갱이 마인드가 아니면 이렇게 가능한지 진짜 좀 그렇습니다. 무조건 뜯어다가 그냥 주겠다는 그 방식밖에 없는 친구들이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권 출신들은 맨날 토론을 했었던 게 그 친구거든요. 경영권 부정, 자본가들의 자본 부정. 걔들이 인정한 것은 오직 노동하고 토지 두 개만 인정하는 거야. 자본은 인정을 안 해. 경영권은 경영자들의 경영 노고를 단 한 푼도 인정을 하지 않아. 우리 오직 노동자들만 위한 세상. 그 노동자를 위한 세상도 내가 진짜 노동자를 위한 세상이라면 내가 뭐 박수라도 쳐줘. 말은 앞에서 노동자들을 위하지만 사실은 노동자들을 표국을 해서 자기네들 연구 짓고 나려고 하는. 그래서
전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은 대부분 봐보면 그런 거잖아요. 계급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자본주의 사회도 계층 사회인데 계층이 좀 문제가 있기도 하죠. 뭐 어떤 노드 사회가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도 공부를 좀 다 해보셔서 저는 알겠지만은 뭐 예전에 과거 시대로 조선 시대 이전에 가면 다 계급 사회 아닙니까? 계급 사회. 계급 사회고 하는 게 사실 보면 다 뭐 중농주의, 중상주의, 뭐 여러 가지 뭐 배우죠. 근데 그게 다 뭐 사회적으로 뭐 100% 좋은 제도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제도가 다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아니에요? 근데 공산주의는 뭡니까? 말은 모든 사람들 앞에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위하고 이게 떠받들고만 하지만 결론적으로 공산주의 한 나라치고 사회주의 하는 나라치고 노동자들을 앞에다 세우고 한다고 해놓고 자기네들이 영구집권하고 자기네 자식들 영구히 해먹겠다고 계급사회 만드는 그런 나라잖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쾌감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기가 전라도권이 굉장히 민주당 텃밭이고 뭐 이런 거사 도리어 제 영업하는데 뭐라고 그럴까? 직격탄 맞을 수 있고 영업하는데 더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그냥 속이 부글부글해요. 부글부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뭐 하시겠죠. 내년 선거도. 근데 뭐 각자 알아서 하실 거고, 근데 뭐 지지하시는 분도 엄청 많은 것도 저도 압니다. 이 지역에서는 특히 뭐 민주당 많이 지지하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민주당 권리당인 것도 알고 있고, 주변에도 온통 민주당이고. 근데 공식 석상에서 말 못하지만 사석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정말 너무 빨갱이 같다. 사업 발상 자체가. 이렇게 말하신 분도 엄청 많고요. 내년에는 한나라당 찍어주겠다고 이렇게 사석에서 말하신 분들이 한 명, 두 명씩 얘기한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 명이, 네다섯 명 있으면 그런 말 안 해. 근데 한 명이나 두 명, 세 명 정도까지 앉아서 얘기하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민심인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면 민주당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 죽어요. 이런 말 못하죠. 개인이나 되니까 뭐 이런 말씀하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오늘 굉장히 좀 열이 받습니다. 그냥 이 고지서 보니까 열받았거든요. 나라동구 종부세 고지서,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들의 비명. 이렇게 뭐 제목 잡혀졌네요. 서울 주요 아파트 부동산 보유세 얼마나 올랐나 이렇게 잡혀졌는데, 만 59세 5년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정기보유 공제 20% 적용시키고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2018년에 8억 원인데 공시 가격이 2019년에 10억 원. 용산구 한가람이 7억 7천만 원인데 2019년에는 9억 6천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13억 2천인데 15억 7,600으로, 강남구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17억 7,600인데 21억 5,200만 원 이렇게 뭐 되어졌네요. 밑에 뭐 세금이 그냥 뭐 폭등한 프로그램 그래프가 쭉쭉쭉 뭐 그려져 있고요. 2022년까지 공시가격이 매년 10%씩 오른다면 보유세가 얼마씩 늘어날까? 이렇게 예상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서초구 반포자이, 뭐 강남구 레미안 대치팰리스 뭐 해가지고 2019년에는 대체적으로 420만원, 487만원, 514만원인데, 쭉쭉 계속 그래프가 아주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래서 송파구 레미안 잠실 뭐 헬스는 2022년에 가면 1000만원 정도 되고요. 강남구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1265만원 정도 시뮬레이션이 되네요. 그 다음에 2022년에 1384만원 이렇게 되어지고요. 기사 내용을 잠깐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60대 김모 씨는 26일 정부와 부동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은퇴 공무원인 그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 센트러빌 전용면적 161제곱미터에서 2005년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1주택자입니다. 작년에 151만원이던 종부세가 올해는 322만원, 2배가 됐습니다.
앞서 그는 7월과 9월로 작년보다 약 50만원씩 오른 총 638만원의 재산세를 냈습니다. 김 씨는 연금 생활하는 부부가 6개월 사이 세금으로 1,000만원을 내게 생겼습니다. 서울 마포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올해 처음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고요. 그가 사는 집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시 가격이 8억 원이었지만 최근 10억 원으로 뛰면서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종부세가 22만원 정도 나와 재산세 등과 합치면 보이세가 300만원을 넘습니다. 대출을 갚으며 살고 있는데 부자 세금이라니 황당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비강남권에도 종부세 부과는 속출하고 있고요. 20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됩니다. 곳곳에서 세금 쇼크가 이어지고 있고요. 종부세는 매년 6월에서 6월 1일 기준으로 고가주택이나 토지에 이제 부과하는 개인세인데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종부세만 국세예요, 종부세. 근데 원래 이것도 재산세여야 되는데 이게 재산은 재산세니까 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재산이 막 전국에 흩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서초구에도 있고 광주광역시 서구에도 있고 제 고향 장에도 있다. 그러면 각각 다 더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는 국가가 내는 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가 되는 거고요. 종부세 세권은 정부가 세금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세율과 세부담에 따른 상한선을 잇따라 올리면서 세액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공동주택가 단독 공시주택가에 비하면 14% 상승했고요. 0.5, 0.2였던 세율이 올해 0.5에서 3.1로 높아졌고요. 종부세 적용 대상도 14만 명이 늘어나서 최다 60만 명이 이를 전망이고요. 계속 이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중간 기사는 좀 생략을 하고요. 올해는 예고편, 3년 뒤에는 2.4배로 꽁충 이렇게 잡혀졌는데 여기 좀 자세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급등에 대해서 올해는 예고편이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2020년까지는 매년 종부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부세는 주택공시 가격에 공정한 시장 가액을 비해 과세 표준을 구한다. 예컨대 현재 서울시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이 주택자는 9억 까지 기본공제를 받고 나머지 1억 원 중 공정시장 가액을 85%를 곱한 8,500만 원대의 종부세를 냅니다. 정부는 올해 초 종부세법을 개정해 올해 85%인 바 비율이 내년 5포인트 높여 2022년에 100%가 되도록 했고요. 곱하는 비율에 늘어서 세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고가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공시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서울 주택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이 앞으로 3년간 매년 10% 오른다고 가정하면 고가 아파트는 연간 1,000만 원 이상 보유세를 내야 할 수 있고요.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 자문센터 모의실험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 헬스 재산세, 종부세 합한 보유세 작년에도 320만 원 나왔지만 올해는 420만 원 늘었고요. 내년에는 570만 원. 2021년에 754만 원, 2022년에는 1000만 원 계속 늘어서 다주택자는 세금 증가의 상한선이 1주택보다 높아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느낌에 제가 대학교 다녔었을 때 그 운동권 출신들의 그 논리들 이걸 그대로 운동권이 전 정부를 장악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대로 경영권 부정, 자본 부정, 노동자 우대, 무조건 노동자 우대, 그 다음에 세금은 어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지주한테만 다 뜯어내면 돼. 건물주한테만 다 뜯어내면 돼. 이런 거. 모든 세금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게 현실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씁쓸하기도 하고, 저는 제 평생에 있어서 정말, 여기 호남 사람들한테 욕 엄청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당당히 저도 밝히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꼭 한나라당 찍어줄 거라고. 한나라당이 잘해서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한나라당 저 평생 미워했었는데요.
민주당이 더 공산주의 같아서 너무 공산주의적인 발상으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내 삶을 너무 피폐하게 하니까 한나라당을 엄청 싫어하지만 민주당이 더 나쁜 것 같아서 저는 찍어줄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또 각자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한나라당을 찍어달라 뭐 이런 말은 하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찍겠다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아주 진짜 이가 갈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 저도 40 몇 년에서 일했지만은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거의 나락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다시 그 나락으로 들어간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생각이십니까? 고지서 한 번씩 받아보고 한 번씩 다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근로자들도 내년에 대기업 다닌 근로자나 중소기업 다닌 근로자나 세금 폭탄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폭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기요금도 폭탄 나오겠죠? 지금 고지서 요금 모든 국가요금에 있어서 돈을 안 뜯어내는 데가 없을 거예요. 이 고지서만 보면 아주 스트레스 확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나 잘 벌게 해주고 해놨으면 좋겠는데 경제 뉴스 보면 계속 뭐 망한다, 안 좋다, 하락한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잘 하신 분도 있어요. IMF 같은 상황에서도 돈을 엄청 잘 버신 분들 있습니다. 항상 잘 버신 분들 있죠. 내가 탑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10% 안에 들어가신 분들, 90%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너무 힘든 삶이 더 양극화를 이렇게 벌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강의라면 강의인 것인지 제가 아주 제 개인적인 그냥 넋두리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그냥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 개인적인 유튜브에서 뭐 떠드는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투표권 행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라가면 내고, 두드러 맞으라면 두드러 맞고, 뜯어가면 뜯어가고, 조사 와서 조사하면 조사 당하고, 내가 범죄자 취급 당하면 범죄자 취급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투표권 행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민주당을 미운데 왜 또 권리당원으로 당비를 계속 내준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비가 너무 사실 저렴해요. 한 달에 1,000원. 그래서 정보 제공 받고자 정보 제공료라고 사실 내가 뭐 민주당을 좋아서 당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민주당이 지금 권리당원인데 권리당원비를 10,000원씩만 내려가면 바로 탈퇴를 해버릴 거예요. 근데 당원비가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래서 너무 저렴하게 해서 정보 제공 누가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원의 어떤 위원장에 누가 나오고 투표권 저한테 투표권도 주고 어찌됐든 이 지역 사회가 민주당이 장악한 사회이기 때문에 나도 거기다가 그나마 차선책으로 그나마 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조금 자본주의를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더 의식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투표권을 행사를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전체 국회의원 투표라든지 지자체장 선거 투표는 아예 그냥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면 그냥 이가 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하여튼 좀 오늘은 열받았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